예,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마이크 테스트. 소리가 잘 들리시나요? 소리 안 들리세요? 잘 들립니다. 잘 들립니다. 잘 들립니다. 소리 들리시나요? 소리 안 들리시나요? 잘 들립니다. 잘 들립니다. 마이크 테스트. 소리 잘 들리시는가요? 잘 들립니다. 잘 들립니까? 네, 소리가 작으신가요? 아니요. 근데 저기에서 소리가 마이크 소리가 왜 그거 소리가 안 들리지? 스피커가 마이크 소리 잘 들리시나요?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잘 들립니다. 잘 들립니다. 잘 들립니다. 아니 잘 스피커가 들립니다. 들리는데 조금 작습니다. 마이크 테스트. 우리 김순자 동등님 말씀 한번 네, 해보시겠습니까? 잘 들립니다. 잘 들립니다. 차장님 목소리는 잘 들리는데요. 지난 시간에 그 교수님 목소리가 잘 안 들리대요. 사람들은 안 볼래. 이창훈 선생님 나, 서선 씨 나, 나중에 서수연 씨 알아? 응. 서수연 씨 인사. 아니, 응. 사람들
소리 다 잘 들리는지 한번 말씀해 보시겠습니까? 된다고 돼 있는데. 우리 윤두병 원우님 소리가 잘 안 들리세요? 음소거 하시고 말씀 한번 해보세요. 차장님 소리가 적어졌습니다. 아, 작아졌어요. 아, 잘 예. 들리는데 우리 그러면 이상 없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셔서 하시면 됩니다. 네, 네, 이걸 갖다 저한테. 제 소리가 작게 들린다고. 여기 앉으셔가지고 이제 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그 마이크 조작에 좀 문제가 좀 있었는데 지금 들리시면 됐습니다. 양해 부탁드립니다. 오늘 우리는 아주 귀한 선생님을 모셨습니다. 이미 여러분들이 공부하고 연구하는 데 관심이 있었다면 우리 천도교 중앙도서관을 여러 번 방문하셨겠습니다. 그렇죠? 천도교 중앙도서관장님으로 계신 이장범 선도사님을 여러분에게 소개합니다. 이장범 선도사님은 정말 우리가 뵙기 소리가 좀 작습니다. 키가 작아. 형은 다 되잖아. 예, 이장범 선도사님은 참 귀하신 분인데 우리가 어렵게 말소리 안 들려요. 잘 안 들리세요? 지금 들려요. 아, 네. 지금 들리다니 다행입니다. 기계 조작에 문제가 좀 있었는데 양해 바랍니다. 오늘 우리는 아주 선생님을 모셨습니다. 천도교 중앙도서관장님으로 계신 이창범 선도사님이십니다. 이창범 선도사님은 고향이 북한입니다. 평안남도 성천이라고 평양과 원산 사이에 있는 또 망명산맥이라고 하네요. 그 높은 고을에 계셨었는데 6.25 때 월남하셔가지고 우리 국군에 입대하셔서 소령으로 제대하신 다음 그 다음에 우리 천도교와 지금까지 수십 년을 역사를 함께 오신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 천도교 경전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또 그 후에 그 유명한 이를테면 최덕신 교령에 숨은 그런 이면사 역사 같은 것도 자세히 아시고 또 특히 우리 천도교 재단의 관리과장으로도 계시고 아마 천도교 최덕신 교령님 때 관리과장 했죠. 네. 그래서 등등 여러 가지 그 이면사를
잘 아시고 계십니다. 아마 그 이면사를 이렇게 잘 아시는 분은 우리 이창번 선도사님 뿐이라고 나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이창번 선도사님께서는 우리 천도교 교사, 교리 등 많은 연구를 하셔가지고 또 저서도 여러 남기시고 특히 그 중에 최근에 우리 눈에 들어온 것이 천도교와 3.1운동에 관한 역저입니다. 거기 보면 우리 그 종합대학원의 전신, 종학원이 어떻게 생겼는지 또 더 거슬러 올라가서 그 의암상사께서 그 우이동에 땅을 마련해가지고 봉황각을 세우고 거기에서 천도교 구국단을 모집해가지고 480명입니까? 많은 인재를 양성해서 그 중에 한 분 한 분 여러분이 그 3.1운동 때 그 33인 중에 7분, 8분인가 이렇게 참여하신 그런 이면 역사를 소상히 알고 계시고 그 역저에서 또 그렇게 적으셨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선생님께서 아주 지금 노육장 건강하시기 때문에 우리 역사를 잘 기록해 주실 것으로 기대합니다. 그러면 제 말씀은 이것을 줄이고 선생님 말씀을 듣기로 합시다. 모시고 안녕하십니까. 방금 소개받은 지처득사 지암 이창건입니다. 이정희 교수님과 송범도 교수님을 모시고 6년 동안 성취선도사로 근무하면서 도서관 한당을 겸직하고 있다가 그동안 무릎 통증으로 많이 힘들었는데 이번 기회에 치료하려고 지난 4월 이 병원에서 우리 시술을 받고 집에서 요양하던 중에 다시 지난 7월에 부름을 받고 다시 현재 도서관에서 총부에서 입안한 문서를 정리하고 있습니다. 지난주 종합대학원에서부터 이제 특강 연락을 받고 많이 망설였습니다. 제가 나이도 있고 이런데 기억력이 아주 치매 직전처럼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과연 강의를 할 수 있을까 걱정이 됐습니다. 좀 크게 말씀해 주실 수 없습니까? 네. 네. 조금만 크게 말씀해 주세요. 예, 강의 중 실수가 있었더라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금년이 됐습니다. 3.1운동 100주년이 되고 103주년이 되고 이암동사께서 황혼하신 지 100주년이 되는 뜻깊은 해이기 때문에 성사님의 주도하신 3.1운동에 대해서 오늘 3.1운동과 천도교라는 제목에서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3.1운동이 어느 정도 진정된 후에 아마 8월달이나 1919년 8월달이나 9월달쯤에 일본의 고위 그 경찰 간부가 말하기를 일본 경찰은 수사력은 세계가 다 독립선서를 3만여 명이나 인쇄하고 그것을 전국에 뿌리고 더욱이 천도교와 기독교 그리고 불교가 야백해지고 전국적인 규모로 운동을 시작했는데 그것을 일본 경찰이 그 파고다고 일본 경찰은 그 수사력이 된 것은 대단해가지고 그 전에 우리 그 뭔가 총독 암살 사건, 백오인 사건도 있었는데 그것도 역시 적발됐고 독립유군 그 사건이라고 해서 1913년에 일어났던 운동도 사전에 전부 적발됐습니다. 우리 천도교에서도 그동안에 1926년에 60만 대 운동이라고 천도교와 그 다음에 공산당 그리고 학생들이 합해가지고 그때 순종의 그 인산을 기획해가지고 시위를 하려고 해야 되는데 그것도 역시 사전에 적발돼가지고 엄청나게 희생들을 당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1934년에 오신당 사건이라는 게 또 천도교에서 일어납니다. 천도교 청년당의 핵심 간부들이 모여가지고 오신당이라고 비밀교사를 합니다. 이 사람들이 했던 일은 뭐냐게 되면 일본의 패망은 필시적인데 일본이 패망하는 시기가 언제인지 그걸 정확히 알아가지고 여기에 우리 천도교가 대비해야 되겠다고 해서 그 오신당의 사건이 바로 거기입니다. 그래서 정보를 수집하고 자금을 조성하고 있다가 결국 이것도 적발돼가지고 230여 명이 구속돼가지고 혹독한 고문을 받은 적이 있었습니다. 그 2년 후에 추남상사께서 얘기한 그 멸해지도 사건이 그때 또 일어나게 됩니다. 추남상사께서 시기념일에 참가하는 우리 지방의 두목들에게 얘기하기를 우리 경전 안심가에 나와 있는 개 같은 외점놈을 하늘님의 조화받아 이리아의 명실하게 해달라고 신고 때마다 그것을 기원하게끔 하는 그 내용입니다.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36년에 적발돼가지고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고문을 당하다가 그때 이제 거의 희생되다시피 하는 그런 사건들입니다. 이와 같이 모든 사건이 다 사전에 적발됐는데 이렇게 크게 한 운동이 적발 안 되고 비밀리에 됐다는 것은 이것은 이제 여러 가지로 이제 생각할 필요가 있는데 이것이 바로 이암성사님께서 주도했기 때문에 이게 가능했던 걸로 그렇게 보여집니다. 3.1운동은 실제 가만히 이제 그 내용을 보게 되면 바로 이암성사님의 그 계획에 의해서 이제 이게 이루어진 걸로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제 적발이 안 된 걸로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 후에 그 일제는 그 병합 후에 한국 합방 후에 천도교를 공인정교로 인정하지 않고 유사정교로 분류해가지고 총독부 경무국에서 특별 관리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천도교에서 하는 모든 행사는 사전에 경찰에 한국에 신고해서 승인을 받고 하도록 그렇게 돼 있었고 특히나 매주 실시하는 시의식에도 역시 시일의 설교자와 설교 제목을 사전에 승인을 받도록 그렇게 강요했습니다. 특히나 우리 천도교 중앙총부의 그 공선관 이건 지금의 교무관과 같은 역할을 하는 기관이었는데 여기에는 형사가 상주해가지고 천도교에서 발행하는 모든 공문을 여기에서 일일이 검열됐고 또 지방에서 올라오는 공문도 역시 완전히 거기서 검열할 정도로 그렇게 됐습니다. 그리고 중앙의 경비관은 하루에 수입과 지출을 종로경찰서에 보고하고 한 달에 한 번씩 재무회계 서류를 갖다가 제출하도록 그렇게 돼서 상당히 그저 천도교에 대해서는 미세한 부분까지 철저하게 감시하고 있었습니다. 1919년에 8월 29일 날 한일 합방이라고 하는 그 소식을 들은 이암성사께서는 그날 아침 중앙정부 조회석상에 참석해가지고 그때 말씀하시기를 오늘 외놈에게 빼앗긴 주권은 내가 10년 안에 반드시 찾았겠다. 이것은 강력한 조직과 힘을 가진 천도교만이 할 수 있는 일이라고 하시면서 내게 이미 계획한 바가 있으니 여러분들은 내 지시를 따르라고 이런 말씀을 했다고 합니다. 그때 이미 성사님께서는 국권 회복에 최선두에 서겠다고 하는 그 결심을 나타낸 것으로 그렇게 보입니다. 성사께서는 일제강점기에 기본권이 박탈당한 상황에서 제한적으로 허용된 종교활동을 십분 이용하기 시작했습니다. 경술 국치 후에 총독 정치를 예의주시하시던 이암성사께서는 1911년 8월에 중앙정부 간부진을 대동하고 서울 우이동으로 이제 탑사를 나가기 시작합니다. 그때 우이동은 서울에서 미아리에서 30리 거리에 있었고 소로길이 있어가지고 그때는 도로가 없을 때입니다. 그래서 그 원로들이 하는 얘기를 들어보면 지금의 설박공원이 있는데 덕성여대 입구죠. 그쪽에 초가집 한 채가 마지막 건물이 됐다고 그럽니다. 거기서부터
도소남, 도선사까지 소록길을 주변에는 사람들이 그 밤나무하고 그 다음에 벚나무가 차 있는 이제 그런 지역이고 그 우이동은 당시에 고양군 숭인면에 속한 한간 벽지였습니다. 근데 거기에 이제 성사님이 중앙정부 간부들 데리고 거기에 가서 탑사를 하게 되고 쭉 돌아보시고 나서 현대 그 봉안각이 있는 그 근처에 오시더니 금융관장을 불러가지고 금융관장이 지시합니다. 여기를 기점으로 해가지고 밭과 임야 가리지 말고 3만 평 정도를 각세 고하를 막느라고 무조건 사라. 그 지시를 하게 됩니다. 그때 거기에 수행했던 간부들도 전부 생각하기를 서울 시내 같으면 그 3만 평 사는 것도 이제 이해가 되지만 이 산골에다가 3만 평씩이나 땅을 사가지고 이걸 무엇에 쓰려고 하느냐는 그런 의심이 있었지만은 성사님 앞에서 그 얘기를 묻는 사람이 없었다고 그렇게 됩니다. 이걸 무엇에 쓰려고 합니까 하는 걸 묻지 못할 정도로 그렇게 성사님한테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래가지고 그해 11월 달에 그 정구영 그 금융관장은 28,000평을 800원에 매입했습니다. 매입해가지고 그걸 성사님에게 보고했더니 성사님이 그 이듬해 1912년이죠. 12년에 3월 달에 거기서 보항각이라고 하는 건물을 짓기 시작을 합니다. 그 건물 짓는데 그 건물은 6월 달에 완성이 돼요. 그러면서 이창 수도원이라고 하는 수도원의 명칭을 붙이게 됩니다. 그 수도원이라고 하는 것은 전국 어디서 교인이 되면 누구나가 올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시간과 인원이 제한이 없습니다. 10명이든 20명이든 또 하루를 하든 한 달을 하든 이제 그게 가능한 거죠. 그런 공간을 갖다 마련했는데 이것은 결국 그 일제 그 감시를 피해 가지고 합법적으로 독립운동을 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 보게 됩니다. 그때 이제 6월 달에 그 건물이 완공되고 나니까 되기 전에 4월 달에 전국에서 21명의 교회 간부들을 뽑아가지고 거기서 49일 수행을 그때부터 시작하게 됩니다. 그때 그 성사님이 그 인원이 그 4월 15일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1914년 3월 25일까지 3년 동안에 7차에 걸쳐서 49일 수련을 시작했는데 그때 483명이 수련을 가게 됩니다. 제가 우이동에 이제 수도원장으로 있으면서 그때 우이동에는 그 강북구에서 학생들이 늘 찾아오게 됩니다. 찾아오는데 그 학생들 앞에서 봉안각의 내력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하게 되면 여기서 독립운동을 주도할 수 있는 교회 지도자를 양성했다고 얘기를 하게 되면 학생들이 질문이 무슨 질문을 하냐면 독립운동을 한다는데 무슨 수련이 필요합니까 하는 소리 그 이제 질문을 해요. 그래서 그때 제가 얘기할 때는 지금 중동 지역에서 자살 테러라는 말을 들은 적이 있느냐. 이거는 종교에 매몰한 사람 아니고는 자기 몸에 폭탄을 가지고서 적지에 들어가가지고 자기 몸을 가루가 되도록 이제 폭발을 시키는 건 이건 종교인이 아니면 할 수 없는 거다. 바로 그걸 목적으로 해서 여기서 수련했다고 그랬습니다. 근데 그때까지 우리 천도교회 안에는 봉안각에서 수련한 인원이 3년 동안 483명이 되는 건 나와 있지만은 이 사람들이 어느 교구에서 왔고 무슨 직책을 가지고 있던 사람이 왔는지는 전혀 나타난 게 없었습니다. 그걸 찾기 위해서 요새는 지금 우리 이동철 선생이 뭔가 사전을 만들어서 거기 한 5만여 명의 그 인사 기억이 나와 있기 때문에 알지만 그때는 그게 없었어요. 유일한 것은 창건록밖에 없었습니다. 그때 1930년대 천도교 청년회에서 우리가 죽게 되면 어떻게 우리 천도교가 창도돼가지고 어떻게 활동했다는 걸 누가 할 수 있겠냐. 그래서 그 사람들의 그 내역을 좀 조사하다 해가지고 그때부터 그 사전을 찾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만든 게 창건록이에요. 신파에서는 창건록이고 국파 쪽에서는 그 건설록 이걸 만들기 해가지고 했는데 그 창건록인데 국파에서 나온 그 건설록은 지금 없어요. 아무리 찾아도 그건 못 찾고요. 그래서 그 창건록을 봤더니 거기에 수록된 인원이 천도교에 관계했던 사람들이 13,000명 정도가 되는데
이게 당시에 연원별로 이게 저 때문에 한 사람을 찾으려면 그거 전부 뒤지기 전에 찾을 시간이 없어요. 그때 이제 저도 뭐 컴퓨터에 대해서는 전혀 뭐 제대로 모를 때인데 이것을 만들기 위해서 카나다 순으로 그걸 6개월 정도 걸려가지고 카나다 순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름 적고 카나다 순이 이름은 적고 여기 몇 페이지에 참고용 몇 페이지에 있다는 걸 해놓고 그리고 조사를 해봤더니 그때 거기에 나온 사람들이 대교구장들 전국에 37개 대교구가 있었는데 그 대교구장 출신들이 59명이 나오고 그 다음에 교구장들이 직접 교인들을 상대로 한 교구장이 212명이에요. 그리고 연원주가 106명이 됩니다. 그러니까 연원의 고등도원 이런 분들이 106명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데 그 교구장들에게 전부가 271명이 나왔는데 이게 56% 됩니다. 전체적으로. 그러니까 반 이상이 교구로 직접 교인을 상대로 하는 교구장들이 이제 여기 나와. 그리고 나와가지고서 했는데 이때 나온 게 처음에는 21명이 나옵니다. 21명을 뽑아가지고서 49일 수련시키고 끝나자마자 그때부터 49명씩 3번을 합니다. 3차례 거쳐서 2, 3, 4를 갖다 49명씩 하고 그 다음에는 5, 6, 7을 갖다가 7회는 105명씩 해서 이제 3번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하는데 우리 천도교의 수련이 지금 보통 7일, 21일, 49일, 105일 이렇게 돼요. 그걸 그대로 딱 먹었습니다. 그래가지고서 이제 그 수련시켰는데 이 양반들이 거기에 49일 동안 거기서 49일 동안 이제 수련을 하는 동안에 같이 먹고 같이 자면서 수련했기 때문에 거기서 무슨 얘기인지 다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공간을 확보해가지고 한제 3.1운동 이암정사님께서 생각하는 독립을 찾기 위한 그 운동에 핵심적으로 역할할 사람들이 교인을 상대로 하는 교구장들이라니까 이 사람들을 주로 모아놓고 그 교육을 시킨 거거든요. 그때 성사님이 그 가끔 참석을 해가지고 각기에 이제 하는데 그 법설을 갖다 여러 번 이제 거기서 하게 됩니다. 그때 주로 얘기한 게 이신환송에 대한 얘기입니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나라고 하는 것은 육신 가진 나지만 그거를 아니고 이신환송이라는 것은 무용한 나로 바꿔야 된다는 걸 그 이신환송 그걸 강조를 많이 합니다. 그리고 그 사람은 평소에 그 수련을 많이 해야 되는데 이급한 경우는 당해가지고 수련을 하지 않으면 이급한 경우는 당해서 마음이 흔들린다는 겁니다. 수련을 하게 되면 그게 움직이지 않기 때문에 사람은 누구나 다 수련을 할 때 그 이제 그 제대로 일할 수 있다고 하는 그걸 이제 강조하는 시작입니다. 그래서 거기서 이제 제일 먼저 한 것이 먼저 교인을 갖다 직접 지도할 수 있는 그 사람들을 갖다가 데려다가서 정신적으로 49일 수련을 통해 가지고 이제 그걸 양성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보성사 얘기가 이제 나옵니다. 그 이암성사가 일본에 그 애유하고 계실 동안에 일본에서 보니까 이 문화에 대한 게 이제 상당히 발달되어 있고 그러는데 그때 이 언론에 대한 이 저 신문의 역할이 상당히 큰 걸 알게 됩니다. 그래서 일본에서 1905년 돌아올 때 최신 인쇄시소라고 활자를 갖다가 일본에서 주문해 가지고 그걸 가지고 들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창신사라는 걸 만들어 가지고 그때 이제 활자해 가지고 보문관을 만듭니다. 보문관을 만들어 가지고서 이제 하는데 그때 사기꾼에 걸려 가지고 결국 그거 제대로 활용도 못하고 그 인쇄시를 전부 다 사기꾼한테 넘어가 버리고 맙니다. 그 후에 몇 년 동안 재판에서도 다 패하고 말았어요. 그래서 포기해 버리고 그때 천도교에서 다시 이제 그 뭐 창신사라고 하는 그 인쇄소를 새로 만들어 가지고 그때부터 천도교의 월보를 갖다 거기서 발행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다가 1910년에 그 12월 달에 그 보성학원이 결국 운영이 제대로 되지 않아 가지고 적자에 시달려 가지고 결국은 폐교 위기에 몰리게 되니까 성사님을 찾아와 가지고 천도교에서 이걸 경영해 달라고 해서 천도교를 인수할 때 그 보성사가 같이 따라 들어오게 됩니다. 근데 그 보성사를 갖다가 천도교에서 같이 인수하면서 창신사로 합해 가지고 명칭은 그래도 보성사로 남겨졌어요.
근데 그 보성사가 당시만 하더라도 어떤 출판이 그대로 활발하지 뭐 찍는 게 그렇게 없기 때문에 항상 적자로 운영하기 시작을 합니다. 적자가 생길 때마다 그때 그 총무로 계시던 분이 그저 뭔가 가가지고 그 임명수라고 하는 사람이 청구를 했는데 그분이 성사님 앞에 가가지고 돈을 받아가야 됩니다. 적자가 나는 만큼 이제 돈을 받아가는데 그게 이제 미안했던지 갈 때마다 이제 저 보성사를 팔아야 된다고 하는 걸 강조를 했대요. 성사님한테 말씀하니까 성사님은 한마디로 그냥 그 한마디로 그냥 끝내버립니다. 몇 번 해도 몇 번 다 그렇게 하니까 아마 중앙총부의 그 간부진을 찾아가 가지고 그 하소연했던 모양입니다. 그랬더니 그분들이 그 재린이나 권동진, 오세창 이런 분들이 성사님한테 보리랍니다. 도저히 아무리 생각해도 그 보성사는 적자에 이제 시달리고 있으니까 이걸 파는 게 차라리 낫겠습니다. 돈 주고 인세 얼마든지 할 수 있으니까 이건 팝시다 하니까 성사님이 그때 하시는 말씀이 그 얘기를 하더랍니다. 경영이 안 된다고 팔아서는 안 됩니다. 한 나라가 군대를 갖다 막대한 돈을 들여서 군대를 양성하는 것은 단 하루아침에 한 번 써먹기 위한 거다. 그러면서 우리 보성사도 재구시를 할 때가 올 겁니다. 그냥 놔둬야 됩니다. 이 얘기라서 그래요. 그래서 그때 성사님 말씀을 듣고 아 성사님께서는 별도 생각이 있었구나 하는 생각을 해갔던 모양입니다. 그래가지고 그런데 3.1운동 때 그 보성사가 만일 그때 이암정 사님이 보성사 팔아치웠다 그러면 독립선서 어디서 찍을 겁니까? 그 독립선서 찍게 되면 그 회사는 그날도 망하는 판인데 그러니까 그때 보성사가 있었기 때문에 독립선서가 거기서 찍을 수가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성사님이 제일 먼저 시작한 게 첫 번째 우이동 공학을 해서 교역자를 양성하는데 그게 이제 하고 두 번째로 한 것이 보성사를 그냥 남겨놓은 거예요. 그때 그 주사모님이 그 간담회처럼 이렇게 그 시민간사하고 이렇게 말을 한 때 보니까 그 성사님이 그 문제에 대해서 상당히 강력히 나왔다고 그래요. 그 여러 사람이 아마 보성사 팔자는 얘기 나오니까 그때마다 아주 강하게 나오면서 그 보성사를 유지했다고 그러는데 3.1운동을 왜 보성사는 그 방화로 인해서 불타버려서 완전히 없어져 버리고 말았으니까 소임을 다 하고 그냥 그 없어진 거죠. 그 다음에 이제 그 1차 세계대전이 그때 1914년에 1차 세계대전이 일어나가지고 그것이 이제 1918년쯤 되니까 이미 독일이 거의 망하게 됩니다. 대전이 이제 확실하게 되는데 1918년 1월 달에 윌슨 미국 대통령의 민족 자결주의라는 것이 1월 달에 발표가 됩니다. 그 발표를 보고 성사님께서는 이제 독립에 우리가 국권 회복 운동을 시작할 수 있는 시기가 왔다는 걸 그때 직감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때 1918년 그 1월 달에 윌슨 대통령의 민족 자결주의가 발표됐는데 4월 4일 날 청도교에서는 부구총회를 소집했습니다. 부구총회라는 건 청부하고 지방 교구가 합동 그 대회죠. 지금의 대회와 마찬가지인데 그 대회에서 뭐가 결정되냐 하게 되면 그게 결정됩니다. 해교당을 짓는다는 겁니다. 그 전에 성신동에 이미 우리 천도교 교회는 2층짜리로 그 교구가 있었습니다. 그 중앙정부가 있었는데 그걸 내놓고 거기다 대교당을 짓는다고 하는 것을 이제 발표합니다. 여기 이제 막대한 돈이 들어가니까 교인 1호당 10원 이상씩의 건축 헌금을 내라고 합니다. 그게 10월 28일 날 대신사 탄신 기념일까지 그걸 납부하도록 그렇게 대해서 결의를 시킵니다. 근데 그때 10원이라고 하는 값어치가 어느 정도 되는지 그때 조기주 선생이 있을 때 한 번 물어봤습니다. 제가 그때 이 10원이라고 하는 값어치가 현재 시가로 따지면 어느 정도 됩니까 하고 물어봤더니 자기가 구성해서 천덕에 청구로 오면서 종로에 들어와가지고 하룻밤 자게 되면 저녁을 그 여관에서 준답니다. 저녁을 먹고 거기서 자고 나오는데 70전 정도 줬다고 해요. 이론이 아니랍니다. 근데 요새 돈을 계산하게 되면 종로에서 하룻밤 자고서 함께 밥 먹게 되면 한 5만 원 정도는 들지 않겠는가 그렇게 생각이 돼요. 그렇게 되면 이게 10원이라고 하는 돈이
거의 50만 원에서 70만 원 정도 되는 값어치거든요. 그때 이제 제합리에서 있었던 게 그 제합리에 그 선교사로 있던 사람이 김흥열 씨라는 사람하고 있었는데 이분이 그때 낸 걸 보게 되면 넌 3,000평에 바지 1,000평을 팔았어요. 그 돈을 내기 위해서. 근데 우리 그때 고향에 있을 때 증사 할아버지한테 물어보니까 그 당시 시골의 땅값은 땅값이 나오질 않았답니다. 오히려 소를 파는 게 낫지 단이 됐지 땅 팔아가지고 돈이 안 됐대요. 그래서 그 당시에는 여성들이 하늘질 해가지고 돈 모으고 그다음 횟집신 삼아가지고 팔아가지고 그걸 돈 구경하는데 그렇게 해서 이제 돈을 모으기 시작을 하는데 그때 엄청난 돈이 들어오기 시작했던 모양입니다. 그 선천 북한 편도 선천 같은 데는 150만 원 정도가 그때 그쳤다고 하는 말이 나와요. 한 교구에서 군에서 그렇게 되니까 엄청난 돈이 들어오기 시작을 하는데 그거는 중앙정부 경비관에서 수납을 한 것이 아니라 우이동 그 동안각에서 성사님이 직접 수납을 했다고 그래요. 근데 그것이 일본 경찰들이 그걸 알고는 이게 일본 기부법에 위반이 된다고 그래가지고 그걸 중지시킵니다. 절대 돈 내지 못하게 하고 이미 받아놓은 것은 전부 반환하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그걸 담보를 받기 위해서 천도교 중앙정부에서 은행에 예금했던 66,600원입니다. 세계은행에 있던 66,600원을 압류해버립니다. 그 돈 다 갚기 전에는 돌려주기 전에는 안 준다고 그래가지고 갚게 되는데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천도교에서는 그 하는 게 돈을 안 가지고 가면서 받았다고 하는 영수증 교구장한테 받는 겁니다. 그 내분이 받아놓으면 그 교구장은 가가지고 돈 받은 사람한테서 또 영수증 다 써줘야 됐대요. 근데 그게 적발이 안 됐대요. 그렇게 했는데도 그 당시 교인들의 신앙심이라든가 성사님에 대한 그게 얼마나 적겠는지 그걸 하는 과정에서 적발된 것이 없대요. 그래가지고 그게 하는데 그때 모였던 돈이 지금 얘기로 하게 되면 한 500만 원 모인 걸로 그렇게 얘기가 됩니다. 우리 교회에서는 그 100만 원 정도 모였다고도 자꾸 이제 책에들은 그렇게 나왔거든요. 근데 그 당시에 그 3.1운동에 가담했던 원로들의 자산에서 나온 것도 500만 원이 나왔고 그 다음에 500만 원이 나와요. 그리고 또 뭔가 3.1운동 그 비사 그게 재판한 기록 나오는데 거기에도 역시 마찬가지로 보게 되면 500만 원이 된 돈이 나와요. 그래서 나오는데 사실 그때 3.1운동이 끝나고 난 다음에 가택 수색을 다 해가지고 압수한 돈이 120만 원이에요. 추남 상사님 댁에서 70만 원이 됐고 그 다음에 김상규라고 하는 이암성사님의 집안 살림을 보살피던 사람이 김상규 근데 그분이 30만 원하고 그 다음에 은행에 예금했던 20만 원하고 그게 120만 원이 거기서 압수당한 거예요. 그거 했지. 그런데 그때 돈을 거둬가지고서 그 대교당을 짓기 위해서 어떻게 했나 하면 지금 현재 이 지역이죠. 여기 경운동 88번지에 1824평인가 그걸 3만 원에 삽니다. 그 3만 원에 사고 그 다음에 그 집을 짓는데 22만 원이 들어갔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다 해서 25만 원이 들어간 거죠. 대교당 짓는데 25만 원이 들어갔고 그 다음에 이 수내관짜리에 우리 동에 나가 있는 그 중앙청구청사예요. 그게 2층짜리인데 그거 짓는데 5만 원 그래서 요 천도교 중앙정부 여기 짓는 경동 80만 짓는데 30만 원이 들어간 거예요. 근데 그때 그 500만 원이 된 돈은 엄청나게 많았거든요. 그래서 그 교섭편찬위원회에서 그 나온 그 기록을 보게 되면 그 당시 천도교 예산에 부담했던 돈이 엄청나게 많았다고 그럽니다. 이 공식적으로 나온 거 외에도 독립운동 하는 사람들이 전부가 천도교에 와서 독립자금을 걷어가고 빈대가고 그랬다고 그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암성사님 재판 기록에 보게 되면 검사가 한 번 이암성사님에게 묻습니다. 당신이 뭔가 그때 누군가 그 양반에게 이름 잘 생각이 안 나는데 그분에게 3만 원씩 2번 준 적이 있느냐 물어보니까 있다고 그럽니다. 왜 주었냐고 물어보니까
그 중국에서 좁쌀을 사다가서 빈민을 구제하기 위해서 그걸 6만 원 썼다고 잘 줬다고 그랬더니 검사가 다시 물어봐요. 그런 게 아니라 그 그 정부에 망명시키기 위해서는 그 돈 준 거 아니냐. 그죠? 박영효 그분이에요. 박영효 그분을 갖다 그 보내기 위해서 준 거 아니냐 이렇게 묻는 걸 보면 일본 경찰에서는 이미 그 돈이 건들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때 무슨 3.1운동을 앞둔 전에 이암성사가 쌀장사할 그 입장이 안 됐거든요. 그때니까 그게 그때도 역시 그 돈이 그 6만 원이라는 돈이 나간 것도 나오고 그 다음에 상해 임시정부에 가는 사람들에게 전부가 여비가 거기서 1,500에서 나왔다고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그 독립선언서를 인쇄하다가 마지막에 3월 27일 날 마지막 만내 찍다가서 그 형사한테 적발이 됩니다. 심승이라고 하는 조선인그 형사인데 악질이에요. 그 양반한테 그런데 그걸 욕을 하는데 그 양반이 그때 그 찍는데 그 적발돼요. 우리 독립선언서가 딱 한참 찍고 있는데 그 일본 형사가 들어와가지고 그 적발을 하는데 그때 그 이정민 선생이 그 얘기가 하여간 벌벌 떠올랐대요. 그래가지고 심승이가 들어오니까 그 앞에 무릎을 꿇고 한 번만 봐달라고 했대요. 그랬더니 아무 소리도 안 하더래요. 안 보더니 독립선언서 찍는 거 거의 한 장 찍게 보더니 보고 있더래요. 그래서 그럼 대답을 안 하니까 이 양반이 다급해지니까 우리 선생님한테 가자고 나하고 같이 가서 이암동사님한테 가서 거기서 결판 짓자고 그랬더니 너만 갔다 오라고 내가 여기 있을 테니까 내가 갔다 오라고 그래요. 그래서 그냥 여기서부터 지금 조계종짜리 그쪽에서 거기서 대동 거기에 홍사님 댁에 한 달을 달려가가지고 홍사님한테 이제 그때 밤 12시간 넘었을 때 깨워서 일어나서 나온 다음에 그 얘기를 했더니 기다리라고 하더니 들어가더니 돈 100일 가지고 오는데 5,000원이에요. 5,000원이면 엄청난 돈이거든요. 5,000원 가지고 나와가지고 그동안 밤중에 늦게까지 수고한다 그러면서 이거 가지고 갖다 해결하라고 쫓아들어요. 그래서 5천만 원을 가지고서 쫓아와가지고 봤더니 5,000원을 가지고서 쫓아왔더니 그 자리에 그냥 서 있더래요. 그래서 그 돈을 준 거예요. 그랬더니 그래서 봉투 한번 보더니 주머니에 넣더니 누구한테도 얘기하지 말라고. 그 얘기를 하더니 그냥 가져간 거예요. 근데 그놈이 마지막까지 그 비밀을 지켜준 거예요. 그날 만약에 그게 탄로돼서는 3.1운동도 미수의 끝이었을 거예요. 근데 그때 갔는데 가고 나서 3.1운동이 일어나고 난 다음에 이 양반은 선생님 잘 안 들려요. 심승이가 아니 잘 들리는데 그 혹시 스피커 소리를 한번 조정해 보시겠어요? 본인 잘 들리는데 아니요. 그 목에 그 마이크가 좀 돌아갔나 봐요. 저도 잘 안 들립니다. 아이고 자 이다음 마이크 한번 테스트해 보겠습니다. 색깔. 그때 이제 심승이는 만주에 이제 출장을 가게 됐거든요. 그래가지고 만주에 갔다가 4월 달에 돌아오니까 그때는 이미 우리 민족 대표들이 전부 대표 들어가가지고 재판을 받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그 내용이 다 탄로가 된 거예요. 탄로가 되니까 오자마자 남산 거기에 도착하자마자 혼동대에 구속이 돼가지고 유치장에 잡아놓으니까 그 본인이 알 거 아니에요. 자기가 왜 들어갔더니 그날저녁에 자살을 해버려요. 그래서 나이 그때 40대에 자살을 했다고 하는데 한 번 마지막 기회에 정말 악질로 놀았는데 마지막 기회에 그거 한번 이제 그래도 했다고 하면 그게 이제 나옵니다. 그래서 신승이가 이제 그 양반에 대한 거는 책에 보게 되면 서울신문에 서울에다가 삐라 뿌린 게 나와요. 신승이에 대해서 너 반드시 민족 앞에 이제 처단당할 거라고 그 악질로 놀았다고 하는 게 삐라가 나올 정도로 그놈이 그렇게 악질로 놀았대요. 그런 게 결국 마지막에는 그거 하나 그래도 하고
죽었다고 하면 그게 나옵니다. 그때 대교당 그 문제는 당시에 이암성사가 왜 대교당을 짓기 시작을 했냐 하게 되면 그게입니다. 당시 우리 천도교는 37개 대교구가 있었고 193개 교구가 있었어요. 그리고 교인 수가 300만에 이르기 때문에 매달 지방 교구로부터 올라오는 순금이 그거 가지고 중앙정부에 경상비를 다 쓰고 그 다음에 경영난의 호덕이는 한 고등학교 그 학교죠. 사립학교 20여 개를 천도교에서 이렇게 보조금을 지급했거든요. 그걸 지급하고도 몇천 원씩 저금이 될 정도로 재정 상태가 상당히 양호했어요. 그런데 그 격리관에 있는 재정 그거는 전적으로 일본 경찰이 그 파악을 하고 있는 때문에 앞으로 닥칠 이제 독립운동자금, 막대한 독립운동자금은 거기서 끌을 수가 없는 거예요. 돈이 아무리 많아도 그걸 쓸 수가 없게 돼요. 그래서 생각해낸 것이 흥산이 교수는 그 대교당 짓는 걸로 이제 그걸 했어요. 그때 대교당을 짓을 때 규모는 지금의 배를 정도로 잡았어요. 배를 잡았는데 그때 설계한 사람이 조선은행 본점을 설계한 사람이에요. 본점을 설계하는데 일본에서 유명한 사람인 거예요. 그 사람이 설계를 했는데 그 이제 중앙에 이제 명동 성당만 하더라도 가운데 기둥들이 있는데 이건 기둥이 없잖아요. 기둥이 없는데 그게 크기가 배 정도 되니까 그 청독부 예산에 건물의 안전성이 뭐 문제가 된다고 그래가지고 허가를 안 내주는 바람에 다음으로 줄였다고 하는 그런 얘기들이 나옵니다. 그래가지고 또 나오는데 그때 그 설계한 사람이 그 나카무라 뭔데 그 양반이 그걸 했는데 그때 그 학회가 따로 그 사람 이름을 붙인 그 건축 학회가 있는 곳이에요. 한번 제가 교화관장을 할 때인데 그때 그 패들이 와가지고서 저한테 편지가 왔더라고요. 와가지고서 이제 우리가 여기 가서 그 교당을 한번 변학을 하려고 그러는데 좀 그걸 허가해달라고 그래서 나는 그때 그걸 해줬는데 그때 와가지고 설명을 하는 걸 보니까 뭐 대단한 분이에요. 그 설계하는 분들이. 그래가지고서 그걸 갖다가 짓기 시작하면서 돈을 이제 그걸 독립운동 자금으로 이제 그렇게 사용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그때 그 돈이 이제 많이 나갔죠. 그래서 이제 이암성사께서는 처음에 시작을 할 때 그 이제 우이동 동안각 지역해가지고 앞으로 3.1운동의 주역을 맡을 사람들을 양성한 거예요. 두 번째는 뭔가 보성사 인쇄소를 갖다가 확보해가지고 공유소를 찍는데 거기에 욕한다고 그래요. 세 번째 자금을 이제 준비하기 위해서 대교당 건축을 해가지고 자금을 이제 거기서 조성하고 그렇게 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부터 이제 3.1운동 이제 진행되게 돼요. 그때 1918년에 그때 되니까 18년에 그때 이미 독일이 11월 달에 항복을 하게 되니까 이듬해 1919년 3월 달에 파리 강화회의가 열리면서 거기에서 이제 세계 각국의 정상들이 모이게 됐어요. 그래서 이암성사님은 그 소식을 듣고는 독립운동의 그 이제 회복운동의 시기가 왔다고 판단돼가지고 권동진, 오세창, 최진 세 분을 불러가지고 지시를 합니다. 이제부터 준비를 해라 하는 준비 지시를 해요. 그러면서 독립운동의 3대 원칙을 제시해 줍니다. 그때 대중화시켜야 된다. 몇몇 사람이 해서는 절대 안 되고 이거는 전체 국민이 참여할 수 있게끔 대중화시켜라. 일원화시켜라. 학생 따로 만세 부르고 무슨 기독교 따로 만세 부르고 이래가지고는 안 되니까 다 하나를 묶어라 하는 그게. 그 다음에 비폭력으로 하랍니다. 우리가 독립의 의지가 있다는 걸 발표하면 되는 거지. 우리가 싸워가지고 무슨 일본을 불복시킬 수는 없으니까 그러니까 대중 비폭력을 해라. 이 세 가지 원칙을 제시해 주면서 그때 성산인 말씀이 무슨 얘기를 하냐면 그 얘기를 합니다. 이 세 분이 앉아서 협의를 해서 모든 걸 결정을 하되 일본 경찰의 감시가 심하니까 최진이가 해라. 최진이가 기록하고 중요한 것은 구분하고 운영해서 해라. 이 지시를 합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최진이가 앞장서가지고서 이제 시작을 합니다.
그 후에 기록을 쭉 보게 되면 결국 3.1운동은 최진의 머리에서 거의 다 나왔어요. 그 최진의 두 분의 머리에서 다 나왔는데. 그래서 2월 초순 때 그때 시작을 하는데 그때 그 제동 자택에 그 최진의 자택하고 그 다음에 중앙고등학교 그 숙직실에서 거기에서 몇 사람이 모여가지고 운동도 하기 시작을 합니다. 중앙고등학교 그 숙직실에서 이제 3.1운동에 대해서는 협의를 하기 시작을 하는데 그때 현상윤, 최남선, 홍진우 그 다음에 이제 이런 분들이 하고 최진 선생하고 같이 회의를 하기 시작을 합니다. 독립운동에 대해서 이제 의논을 시작하는데 그때 어떻게 결정이 됐냐 그러면 민족 독립선언서를 찍는 거에서부터 그 대표 민족 대표를 선출하는 것까지 그때 이제 의논이 됩니다. 근데 그때 첫 번째 생각은 뭐냐 하게 되면 적어도 독립선언서에 이름을 올릴 만한 사람은 저는 지명도가 있는 사람을 올려야 되겠다. 그러기 위해서는 그 한말에서 대신 중에서 하나 지져 있는 분들을 갖다 뽑아가지고 민족 대표를 세워야 되겠다. 이게 결정이 돼요. 그래서 세 분이 앉아가지고 그게 투표하니까 그때 윤영구, 그 다음에 한규설, 그 다음에 사이 그때 이게 깜빡깜빡 잊어버려가지고서 홍진우, 현상윤, 그 다음에 이제 윤영구하고 한규설, 박영효, 그 다음에 윤지원 네 분을 이제 선정을 합니다. 선정을 해가지고 이 사람들이 각각 한 사람씩 맡아가지고 가서 승낙을 받기로 그렇게 해요. 승낙을 받기로 해가지고 하는데 가서 다 해봤더니 다 거절을 하더랍니다. 부참 별명을 대면서 다 거절을 하더래요. 그래서 그게 안 됐어요. 그 마지막에 그때 이암정 사님에 대해서 나오는 그 보게 되면 성사님이 그 보고를 받더니 하는 얘기가 그저 대표 가운데 그 양반도 내국노 이완영이 그 사람을 거기다 넣어놓더냐고 그 얘기를 했대요. 그랬더니 그 제자들이 아니 그놈한테 얘기해가지고서 고발이나 하면 어떡하려고 합니까? 했더니 성사님 하신 말씀이 나라를 팔아먹는 큰 도둑은 적도둑질을 못한다고. 그러면서 그때 그 조카가 천도교인이 됐대요. 그 이완영의 조카가. 그래서 가서 만났대요. 만났더니 이완영이 하는 얘기가 내가 아무리 낯싸게 듣고도 어떻게 거기에다가 이름을 올릴 수가 있겠냐고. 그래서 이안이 성공해가지고 자기가 그냥 종로에서 맞아주고 들어오니까 성공을 바란다고 그 얘기라 그래요. 그리고 난 다음에 나오는데 묻더래요. 오는데 혹시 제자들이 말리지는 않습니까? 그 이암정사가 일로 온다고 자기를 만나러 온다고 그러니까 제자들이 말리지 않더냐고 물어봤더니 왜 그게 없었겠냐 그러면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일본 놈들한테 밀고 할 거 같은 그 얘기를 하느냐 하는 그 얘기를 하니까 그때 자기가 얘기했던 게 나라를 팔아먹는 큰 도둑은 전적질을 못합니다. 그 얘기를 하니까 그 이완회의가 아무 소리도 못하더라고. 그 하는 얘기가 그런 이제 일화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나와서 그런데 그게 실패하고 난 다음에 최린 선생이 그다음에 얘기를 합니다. 도저히 이 사람들 대표를 해가지고 안 되니까 차라리 젊은 우리들이 낫다. 이암정사님은 수령으로 모시고 우리들이 나서면 될 거 아니냐. 그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때 거기에 모였던 나머지 사람들이 얘기가 전부 안 된다고 반대해요. 우리끼리 나서가지고 안 된다니까 그때 최민 선생이 딱 거절을 합니다. 일로 이제 여기서 이제 끝내자. 지금까지 있었던 일은 좀 아무것도 합의된 게 없으니까 그냥 끝나고 헤어지자고 그럽니다. 그리고 딱 끝나고 나니까 그때 최남선이하고 그 현상윤이가
쫓아나와가지고 성사님한 데다가 그저 체인한 데다 얘기를 합니다. 여기는 안 되니까 그러면 차라리 종교계에서 기독교에서도 독립운동을 하려고 하는 움직임이 보이는데 기독교하고 같이 해보는 게 어떻겠냐고 그 현상윤리가 그걸 제의합니다. 그러면서 거기에는 그 오산중학교를 설립한 이승훈 씨가 말이 통하는 사람이니까 그 사람하고 한번 협의하는 게 어떻겠냐고 그 최진 선생한테다 그 얘기를 하니까 최진 선생이 그러면 그저 편지를 보내라고 그래가지고 그때 그 최진 선생이 이제 그 얘기를 해서 그 현상윤리가 그쪽으로 편지를 보냅니다. 이승훈이한테 오산중학교 경영에 대해서 의논할 것이 있으니까 빨리 상경하라고 그 얘기를 했더니 그때 경영이 어려웠기 때문에 이 양반은 그게 언론 올라왔는데 12일 날 그 올라오게 됩니다. 12일 날 올라와 가지고 그때 최진 선생을 만나려고 이제 갔더니 그때 최진 선생이랑 그 다음에 그저 현상윤이나 이 사람들은 총독 그저 경찰의 감시를 받고 있기 때문에 그날 만나지 못했어요. 만나지 못했는데 기독교 그저 간부들을 만나게 해주고 협의한 결과 천도교에서 지금 독립운동을 하고 있다는 걸 알게 됩니다. 그래서 다시 이제 그 점주로 올라가 가지고 들어가 가지고 다시 와 가지고 그 장로교 그때 이제 그 기독교 계통에는 그 당시 미국에서부터 선교사가 들어와 가지고 감교는 한강 이남에다가 주로 포독을 하고 전결하고 그 다음에 장로교는 한강 이북으로 이제 그 구역을 맡았대요. 그래서 태안남북도에는 주로 장로교 신자들이 많았는데 이승훈 씨가 가가지고 장로교의 그 목사들을 갖다 거기서부터 필선주나 이런 사람들을 갖다 호습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니 다 찬성을 하는 거예요. 독립운동에 대해서. 그래서 그 다음에 17일 날 다시 와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그 감리교의 신자들하고 만나게 되고 이갑성 씨나 뭐 이런 사람들하고 만나기 시작을 해가지고 근데 그때 감리교 쪽에서는 천도교 쪽하고 합의는 하는 걸 반대가 그래요. 왜냐하면 천도교는 동아혁명 때 일본인들하고 무력을 가지고 싸운 그 단체고 더욱이 이번에 만주로부터 무기를 수입했다는 소문도 있으니까 천도교하고는 못한다고 이제 그 얘기를 하더래요. 그래서 그걸 이제 얘기를 했는데 근데 자기네들끼리 하려고 봤더니 자금이 없는 거예요. 그 자금 문제 깨지고 막 옥신각신했던 모양이죠. 그러다 21일 날 최남선하고 이승훈이가 와가지고서 최진 선생을 만나게 됩니다. 만나서 그때 얘기하는데 그때 최진 선생의 소식을 듣고는 말을 듣고는 거기에 이제 합의하기로 이제 생각을 해요. 그런데 그때 무슨 얘기를 하게 되면 그럽니다. 이제 감리교 쪽에서도 거의 이제 얘기를 하는데 제일 문제가 자금 문제 때문에 지금 고통을 받고 있다. 운동을 하려고 보니까 자금이 없어가지고 아무것도 못 이루는데 천도교에서 사정이 되게 되면 한 5천 원 정도를 갖다가 5천 원 정도 지원할 수 없냐고 묻거든요. 근데 그때 최진 선생의 얘기가 천도교도 돈이 이제 그 압수당했기 때문에 일본 경찰이 압수당했기 때문에 상당히 곤란하다. 근데 하여간 내가 이제 이거는 내가 결정 못하니까 이암성사님한테 가서 상의해가지고 결정하겠다고 그래서 그날 밤에 바로 이제 이암성사님 찾아가서 얘기를 했더니 그때 얘기를 최진 선생님도 그 얘기를 했대요. 5천 원을 달라고 그러는데 안 되면 3,200도 주는 것이 좋을 것 같다니까 이암성사님 왔더니 그쪽에서 5천 원 요청해주면 5천 원 다 줘라. 그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내가 추남에게 지시할 테니까 추남한테 받아가서 준다고 하라고 그래서 다음날 추남 당사가 이제 돈 5천 원을 갖다가 줬고 그 이제 기독교 쪽에 주는데 그것 때문에 기독교하고 합의가 순조롭게 이루어졌다고 하는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다음날 이제 22일 날 이승훈하고 한태영 이 사람들이 천도교 측 계획을 갖다가 알기 위해서 찾아와요. 와가지고서 거기서 합의를 하는데 그때 대충 합의가 돼요. 그런데 그 23일 날에 이제 한태영과 이승훈이가 대표로 와가지고서 얘기하는데 그때 문제가 됐던 것이 뭐가 문제가 됐냐 하게 되면 그러면 33일에 대표 누구 세우냐 하는 거하고 그게 이제 문제가 아마 그게 문제가 됐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그때인데
뭐 가나다 수능하자, 연령 수능하자 하는 그 말들이 나왔는데 그때 최진 선생은 딱 구절했다고 그래요. 우리는 천도교는 이암성사님 앞에 이름을 올릴 수 없다. 그러니까 카나다 수능해도 되고 안 되고 그다음에 연령 수능하더라도 그게 앞에 이름 안 된다. 그래갖고 안 된다면 그냥 우리 끝나자. 그 끄덕 얘기를 했대요. 그랬더니 그때 거기에 있던 그 최남선 씨가 얘기가 뭐냐게 되면 그 얘기를 하게 됩니다. 여러 가지 이 시적에서 봐더라도 이암성사님을 빼놓고는 대표가 될 사람이 없다. 그러니까 처음에 이암성사님을 넣고 그 다음에 기독교 대표, 그 다음에 불교 대표 이렇게 하고 나머지는 카나다순으로 하자. 그게 이제 합의가 됐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암성사님이 제일 먼저 써놓고 그 다음에 감리교 대표, 그 다음에 장로교 대표, 그 다음에 불교 한영 스님이 이제 불교 대표 이렇게 난 다음에 카나다순으로 하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독립선언서에 서명을 하게 되는데 도장 다 가지고 와서 하는 24일 날 그 도장 다 찍고 난 다음에 그때 이제 그 독립선언서는 그 최초의 그 중고등학교 거기서 만났을 때 그 독립선언서 문제가 나왔을 때 최리가 그걸 이제 그 사람한테다 이걸 맡긴 거나요. 그 최남선에게다가 하니까 최남선이가 자기